가볼까요? 가볼까요? 끄자. 그러면 너무 습할 것 같은데, 근데? 온도를 올릴까, 그냥? 추워졌네? 너무 습할 것 같은데. 온도를 올릴까? 비가 와서 좀 처지죠? 나도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응? 집에서 그냥 뜨뜻하게 이불 덮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시간 쭉쭉 갈 텐데, 그지? 어? 화가 나서 공부하려니까 힘들죠? 어쩌겠노? 의미를 찾아야 돼. 어? 얘 왜 안 오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뭔가 어떻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으려면 결과가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결과가 있으면 되겠는데 결과는 멀리 보세요. 알았죠? 예. 최종 목표는 대입이고 대입이 또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 맞지? 인생의 목표가 있니? 엄태현, 인생의 목표가 있어? 없어? 있어야지. 야망이 있어야지. 야망이. 주원이 있어? 없어? 아씨, 꿈도 희망도 없고 이씨. 앞에서 그냥 내가 설명하면은 그냥 죽은 생선들 마냥 그 죽어 축 쳐나가지고 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수업할 맛이 나요? 아주 그냥 다들 아주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그냥 아우 진짜 여러분 즐겁게 합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즐겁게 하자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를 짜증나게 하면서 하면은요 다시 해야 돼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고. 알겠어? 근데 지금 봐봐. 사실 방학 때 우리가 이 수열 쪽을 한 번 했었거든. 그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어때요? 또 새롭다 이거 새로워. 그죠? 새롭다 새롭고 조금 더 발전이 조금은 있었겠지. 근데 이번에 보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여러분 지금 올해 수능을 본다는 마인드로 가세요. 오케이? 올해 수능을 본다는 마인드로 좀 가시고 올해 수능을 본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뒤에 배수진 치고 공부해야지. 재수해야 되는 거라고. 올해 못 가면. 알겠어? 그런 마인드로 좀 공부하다 보면 잠이 오겠냐? 세영아 잠이 오겠어? 너 재수해야 돼. 너 재수해야 된다고 하면 잠이 오겠어? 고3 때 되면 잠이 오겠어? 안 오겠지. 이게 다 마인드 차이라니까. 아직 나는 고2라 괜찮아. 그렇게 하다가 피똥 싸는 애들 내가 하도 한 명 두 명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고3 제가 지금 고3 우리하고 고3에 제일 밑에 반 하고 있어요. 제가 고3 제일 밑에 반 하고 있는데 답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 앞에 가서도 그래. 답도 없다. 우리는 주어진 대로 그냥 최대한 하자. 우리는 자꾸 미래를 얘기하면은 슬프니까 주어진 만큼만 하자. 이 얘기야. 걔네들 와봐. 걔네들 오면은 맨 처음에 오면은 걔네들도 2학년 때 너네랑 비슷한 레벨 때였다니까. A2반, 뭐 B반 이랬어. 3학년 때 와서 망가진 거야. 왜 망가졌을까? 2학년 1학기 끝날 때쯤에 이게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2학년 1학기 때쯤에 끝날 때쯤에 뭐가 생겨 이제? 정식 파이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거 맞잖아. 2학년 1학기 끝날 때쯤에 정식 파이터 붐이 불 겁니다. 여러분 학교 주변에서도. 특히나 목동 지역 학교에서는 무조건 불어요. 안 불 수가 없어. 오케이? 그 특정 학교는 더 심하고. 오케이? 그러면 2학년 1학기 그 여름방학 때부터 여러 학원에서도 정시반도 모집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정시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해요. 근데 걔네들 마인드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난 정시를 일찍 준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도망친 거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신은 가망이 없어서 나는 정시로 가야겠다라고 한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내신이 가망이 없으면 정시에도 가망이 있었을까? 없었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신을 못하고 정시를 잘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게 너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희망적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리고 내가 내신이 잘 나왔다고 정시를 아예 버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잖아요. 높은 대학교를 수시로 가려면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2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부터 정시 파이터가 된다고 하고 실제로 열심히 안 해. 정시 파이터가 됐으면 실제로 내신 다 던지고 수능이 더 어렵단 말이야. 수능이 더 어려운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치? 수능이 더 어렵단 말이야.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 하냐면 띵가띵가 놀아. 왜냐면 대부분의 2학년 정시 파이터들은 다 그렇거든. 아직 시간이 좀 난 많아. 뭐 끽하면 재수하면 되지. 근데 너는 재수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3학년 때 딱 오잖아요. 3학년 때 데리고 오잖아. 너 수원 풀어봐 하는데 수원을 다 까쳐먹어줬어. 까쳐먹을 수밖에 없지. 근데 왜 2학기 때는 수투마 하거든. 그래 안 그래? 2학기 때 수투마 하니까 수원에 했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겠어요? 반년 전에 했던 건데? 아니 거의 1년 전에 했던 건데? 안 기억이 안 나겠지.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가 됐으면 수원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리고 수트 빨리 하고 미적분도 해야 되고 뭐 확통 선택자는 확통 선택해야 될 거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요렇게 살면은 그렇게 살면은 3학년 때 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수학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국어도 해야 돼요. 영어도 해야 돼요. 탐구도 해야 됩니다. 할 게 겁나 많아요. 정시로 가게 되면. 근데 거기다 내가 좀 내신도 좀 잘 나와. 그럼 내신도 챙겨야 돼. 수능도 챙겨야 돼. 할 거 더 많아져. 점점 더 많아진다고.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안 되면은 뭐라도 돼야 되냐면 능력이 안 되면 몸빵으로라도 부딪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못하고 있잖아.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일단 몸으로라도 부딪혀야지.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게 그냥 도둑놈 심보로 나는 저기 그냥 서울대 배지 달고 싶어요. 아무나 달아주냐? 아무나 달아주면은 그 서울대 배지 정당하게 노력해서 단 애들은 뭐가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노력이 안 되면 몸빵으로라도 하고 몸빵이 돼서 몸빵을 해가지고 능력이 생겨.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효율을 따질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부터 효율적으로 내가 이 과목을 또 전략적 공부하고 이 과목을 전략적 공부하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죽은 생선 눈깔 하고 계지 마세요. 알겠어요? 나는 수산시장에 온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좀 생동감 있는 고등학생들의 그 생기를 좀 받아가고 싶은데 왜 나보다 니네가 더 피폐한 사회인 같냐? 나는 서른 중반에 이제 아저씨지만 너는 아직 파릇파릇한 새내기잖아요. 애기들이잖아, 애기들. 그죠? 이런 좀 더 밝을 필요가 있다. 요즘 애들 너무 어두워. 근데 그것도 이해해요. 너무 어두운 것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대학을 가도 뭔가 막 보장이 되는 사회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해요. 그리고 약간 좀 다 같이 그런 거냐.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너도 좆될 거야? 나도 같이 좆돼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좆되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 여러분 세대가 지금. MZ들의 분위기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의욕이 없는 것도 나는 이해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만 몸빵을 하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극상위권의 싸움은 치열하겠지만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좀만 정신 차리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매 순간순간 조금씩 참으세요. 매 순간순간 조금씩 참다 보면 어느샌가 고등학교 시절은 끝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간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게. 오케이? 근데 매 순간순간 참지 않고 오늘 너무 피곤해 학원 안 가야겠다. 오늘 너무 피곤해 학원 숙제 못하겠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한 선택을 가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또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 있어요. 그럼 어디가 있어? 아침에 저기 강남역 가서 강남대성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알겠어? 오케이? 제발. 진짜 눈 깜짝할 새 간다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라고. 그 학원 빠지지 말고 맨날 오라고 시키야. 알겠어? 자지 말고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알겠어? 숙제 열심히 하라고. 오케이? 숙제 열심히 하라고. 몸 건강관리 잘하고. 아픈데 밤새고 그러지 말고. 알겠어? 부탁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알겠죠? 저도
가끔 가다가 파이팅이 떨어져요. 저도 가끔 가다 파이팅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파이팅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좀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파이팅. 자 가보자. 시그마 대표 유형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665번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풀 줄 아셔야 돼. 665번하고 666번은 일단 풀 줄 아셔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오케이? 이거는 그냥 기호 확인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라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일 와. 내가 선생님 오늘 집에 가서 666번, 665번, 666번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스텝 1을 오늘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스텝 1 지금 집에 가서 풀어보고 스텝 1이 만약에 난 잘 안 풀린다라고 하시면요 내일 오세요. 알겠죠? 내일 토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제가 12강의실에 있을 거니까 내일 오시라고. 오셔서 제가 좀 봐드릴게요. 알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어려운 걸 좀 볼까요? 이제 667번 같은 거예요. 667번 한번 보자고. 667번 한번 문제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가 얼마래? 50이래. 그러니까 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31항은 얼마라는 게 나왔어? 31항은 3분의 1이라는 게 지금 나왔어.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AK-AK 플러스 1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AK가 등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이런 조건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저 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아요? 그러면 선택지는 딱 하나야. 1항부터 30항까지 K 곱하기 AK-AK 플러스 1을 열어버리는 것밖에 내가 선택지가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열어봐. 어떻게 돼? K가 1 넣으면은 그냥 A1 마이너스 A2 되죠? 맞아요? 그럼 K가 2 넣으면 어때요? 2배 A2 마이너스 A3 되죠? 맞아요? 그 다음 3배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서 30까지 들어가 30 들어가게 되면 30에 A30 마이너스 A31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세요? 그럼 잘 보세요. 야 여기서 마이너스 A2랑 플러스 2A2 계산해서 뭐만 남냐? A2 하나만 남지.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3랑 플러스 3A3에서 또 A3 하나만 남고 또 A4 하나만 남고 A5 하나만 남고 맞아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A30까지만 하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다 써보면 A1, A2 이렇게 해서 A30까지는 다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30에 A31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맞아? 근데 문제에서 얘가 나와 있는 거라고. 문제에서 얘가 나와 있잖아. 얘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가 5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라고 돼 있어? 얘는 3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50에서 마이너스 10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하는 거니까 40이 정답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안 됐니?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그마에서 어떤 아무런 정보도 없다라고 하면은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추격 기호니까 뭐 해보라고? 펼쳐보라. 알겠어? 됐어? 이 얘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그 다음에 674번 별표 치고 아주 별표 치세요. 이렇게 나왔죠? 맞아? 잘 봐. 선생님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왜냐면 이거 느르트로 써보면 되게 답도 없거든? 그치? A1분의 1 나오고 A1분의 막 7, 5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요. 아까 내가 시그마를 1항부터 n항까지 합치면 뭐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SN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가 단순히 AK가 아닌 거야. 그럼 선생님 SN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얘를 그냥 하나의 수로 생각해. 여러분 이해돼? 그럼 얘를 그냥 하나의 수로 생각하면은 저 BK라는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거야 얘는.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BK라는 수열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진 거야. 그럼 내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잖아. 합이 주어졌다고.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다고 이렇게.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냐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BN을 구하는 거지.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그거 원래는 1항은 규칙에서 벗어나 있고 1항은 규칙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벗어날 수 있죠. 그거 확인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 S에다 0 넣어보라고 했었지. 맞아? 그럼 S형 0인지 확인해 보라고. S형 0이야? 0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1항부터 규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사실상 우리가 아는 애죠. 왜 아는 애야? 얘네가 2차식이잖아. 상성 없고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 그러니까 B에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B에는 어떻게 나와? 그냥 바로 1번 구해봐. 1번 구해봐. 야, 공차 얼마야? 2분의 D가 2인 거잖아. 그럼 D가 4 아니야? 맞아? 4n이고 첫 번째 얼마 나와야 돼? 첫 번째 항 5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9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9? 4n 플러스 5 이렇게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런데 저 bn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bn이 an분의 4n-3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감 잡아? 여러분? 그럼 여기서 an을 정리를 해버리면 an이 4n 플러스 5분의 4n-3이나로 정리되는 거 이해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니 이거 다 오수리 떼고 그냥 이거 BK라고 나와 있으면은 앞에 그냥 등차 수열에서 이 등차 수열 문제야. 등차 수열 문제가 아니야. 등차 수열 문제잖아 그냥.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위장시켜 놓은 거 아니야 시그마로. 내 말 이해해? 요거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시그마로 위장을 시켜 놓는다고. 표현을. 그냥 앞에서 나왔던 직설적인 표현들을 시그마로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럼 니들 머릿속에서 이게 한 단계 프로세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니들 머릿속에서 이게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단순히 그거야. 그것만 잘 깨면은 시그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잡았나? 됐나?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676번 같은 거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자, 676번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앞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잘 봐봐. 아까 항을 일반항을 구할 때 그 항의 일반항이 어떤 수열의 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676번에 어떤 수열이 지금 나왔거든? 근데 이 수열의 일반항 봐봐. 이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어떤 등비 수열의 합인 거 보여? 내 말 이해되냐고. 그럼 얘 일반항을 먼저 써봐. 얘 일반항을 먼저 써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니까 2의 n-1승분의 1까지 합이라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1-2분의 1 분의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야?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잘 봐.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야? 이 수열에 다시 1항부터 10항까지 하면 구하라. 그럼 이 수열을 1항을 구했으니까 얘를 다시 1부터 10까지의 시그마로 올리는 겁니다. 요렇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냥 상수니까 몇 개야? 20개 되는 거고. 맞아? 요거 등비수열 합이니까 등비수열 합 때리면 1-2분의 1 분의 초항 1이고 1-2의 10선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안 됐니? 됐니? 그럼 잡았니? 이렇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자 결국에 이 시그마 문제 어려워지는 거는 등차 등비 문제가 됩니다. 680번으로 할게요. 680번 봐봐. 280번 문제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의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가번 A7이 얼마래? 37. 나번 모든 점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시그마 K는 14까지 AK가 작고 나왔대요. 이거 SN으로 바꿔봐. SN으로 바꿔보면은 SN이 S13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야? 모든 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SN의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야? S13이 최대라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그럼 자 등차수열의 최대 최소. 등차수열은 언제까지 더해야 최대입니까? 마지막 양수항까지 더해야 최대죠. 또는 마지막 0인항까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13번째 항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았던 거고 맞아? 14번째 항은 뭐였던 거야? 음수였던 거지. 감 잡냐? 그러면 13번째 항 써봐. 13번째 항은 내가 지금 7항을 아니까 37에서 6D만큼 오면 돼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그 다음에 14번째 항은 37에서 7D만큼 더하는 건데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뒤에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커나 같고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요. 이해하십니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점 얼마 얼마고 얘는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 아니야? 공차가 정수라며. 그러니까 이거 안에 정수 뭐밖에 없니 얘들아? 마이너스 6밖에 없지 않니? 됐어?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1항부터 21항까지 절대값 AP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니? 있니 없니? 있지? 그럼 잘 봐봐요. 680번 문제를 표현만 잘 다듬으면 앞에 단원의 문제에 끼워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표현만 시그마가 돼 있어서 이 단원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상 본질은 무슨 문제냐고? 본질은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묻는 문제예요. 맞아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야. 시그마 문제는 결국에 등차 등비 잘하면 돼. 시그마 가장 기본 계산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이런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691번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시그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로 들어온 거냐면 시그마 계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시그마를 직접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로 들어온 거야. 그럼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K제곱, 3부터 10까지 K제곱, 그래서 10부터 10까지 K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K제곱이니까 공식이 있잖아. 근데 얘는 언제만 쓸 수 있어? 시작점이 1일 때만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잘 봐. 이런 경우에는 느로트로 써봐. 그럼 잘 봐. 첫 번째를 느로트로 써보면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9제곱,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두 번째를 느로트로 쓰는데 센스 있게 여기서부터 쓰는 거 어때? 좋아? 괜찮아? 맞아?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써지지? 여기서부터 써지고 결론적으로 10제곱 하나만 남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를 총 다 더해보세요. 총 다 더해보면요. 잘 봐. 2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럼 2, 3승으로 볼 수 있지. 3제곱이 3개 있으니까 3, 3승. 4제곱이 4개 있으니까 4, 3승. 이해하냐?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뭐랑 똑같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3성하고 똑같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그럼 얘는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전체 제곱이니까 55의 전체 제곱인 거예요. 됐어? 그럼 잡았어? 요런 거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694번 보겠습니다. (694번) 보시면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봐봐, 이거 1 곱하기 n을 첫 번째 항으로 보는 거고 3 곱하기 n-를 두 번째 항, 5 곱하기 n-를 세 번째 항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일반항부터 만들어봐. 얘 일반항은요 AK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n이라는 숫자를 거기서 쓰고 있거든. 내 말 맞아? 그치? 그럼 AK라고 쓰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1씩 늘어나니까 그냥 K가 아니라 2씩 늘어나는구나. 2K-1을 쓸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n에서 얼마를 빼는 거냐? K-1을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니 안 되니? 됐어? 그럼 얘 일반항 이렇게 써줘요. 됐어? 잘 봐.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니?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야. 이 n하고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 결론적으로 2k-1 곱하기 n-k-1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잘 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n 곱하기 2k- 일단 나와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자, 2k-1 곱하기 k-1 요렇게 돼야 돼. 이해해? 쌤 말? 됐어? 그럼 여기서 n은 무슨 취급? 요 시그마에서 계산할 때 이 n은 무슨 취급이야? 상수 취급이야. 오케이? 그래서 굳이 분해를 해보면 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맞아? 난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곱하기 k-. 요거야. 이해해? 쌤 말? 됐어 안 됐어? 됐어? 요 계산하면 n제곱 나와요. 여기서 n3씩 나옵니다. 요 계산 할 수 있어요? 전개해가지고 하면 돼요. 됐니?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뭐가 헷갈리게 하는 거냐면 이 수열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n을 집어넣어요. 이 수열 항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n을 집어넣어. 그런데 이 수열의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인데 이거 노력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n하고 이 n이 똑같이 나와버리거든? 근데 사실 그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n이 똑같이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이해돼? 변수가 뭔지만 잘 이해하면 돼요. 요것들도 좀 어려워하시죠? 자, 696번 X 치시고요. 97, 98번도 X 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다 된 건데 이제 307번 같은 거 한번 보자고. 이제 부분분수 변형인데 봐봐. 307번 아니라 707번이구나. 얘들아. 707번. 첫째 항이 3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야? K는 1부터 30까지 SK 곱하기 SK 플러스 1 분의 AK 플러스 1 이거 지금 찾으라는 문제거든.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잘 봐. 일단 분모에 무언가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그냥 무조건 부으면서 떠올리라니까.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봐. SK 플러스에서 SK 빼봐. 뭐야? AK지. 그러니까 제가 AK분의 1로 묶여요. 그럼 AK분의 1로 묶이니까 분자랑 지워진다는 거 느낌 와? 계속 근로적으로 얘가 어떻게 그냥 바뀌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되고요. 그냥 SK분의 1에서 SK 플러스 1분의 1 빼는 걸로 그냥 바뀌어버린다고. 동의하니? 쌤 말?
됐니? 그럼 얘를 가로로 세로로 늘려서 써보면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S2분의 1 마이너스 S3분의 1 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S30분의 1 S31분의 1 이렇게 지워지는 거라고. 이해해? 근데 S1은 첫째 항이 3이니까 S1은 3인 거거든. 그래서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S3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2분의 1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S31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잖아. 다 나왔으니까. 오케이? 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수 처리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SK랑 SK 플러스를 다 구하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돼. 그냥 이게 곱하기 형태로 돼 있잖아 분모가. 그럼 의심해 보라고 부분분수 변형이 되는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하는 문제.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는 뭐 도형 활용 이런 건데 도형 활용 이런 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됐어요. 이 정도만 일단 넘어갑시다. 오케이, 수투로 갑시다. 수투로. 그걸 왜 지금 말해 이 아가씨야? 그걸 지금 말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뽑아올까? 내가 쉬는 시간 뽑아놨을게. 옆에 가서 같이 봐. 저기 혜성이랑 같이 봐. 혜성이 여기 옆에 가서 같이 봐. 자, 우리가 좀 어지러운데 지금 계속 수원했다가 수투했다가 지면서 어지러운데 수투 일단 진도는 5들까지만 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과제 질문 받고 끝낼 겁니다. 수투.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수투 중요한 부분 마무리만 좀 내리자고 오늘. 자, 뭐하고 있었냐면 미분 활용 들어와서 접선을 구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출력하는 거 했어요. 그래프 개형 출력하는 건 뭐였어? 그냥 도함수의 부호를 읽어서 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찾았고 그 바뀌는 지점에다 극대극소를 이름 붙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면은 근 딱 찍어서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맞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미분해가지고 도함수 부호 짝짝 찾아가지고 얘가 어디서 증가 감소하는지 해서 그래프 그리자고. 그렇게 했었어. 맞아? 그런데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우리가 메인인데 3차 함수, 4차 함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특성들이 알려져 있다고. 그래서 3차 함수 특성도 제가 지난 정리해드렸죠. 3차 특성이 뭐였어? 변곡점 대칭이고 변곡점은 3분의 세근의 합으로 구할 수 있었다고.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상차함수가 가능한 모든 개형들을 분류를 했었죠. 제가 기억납니까? 개형들을 다 분류했었고 그 다음에 3차함수의 비율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3차함수의 비율관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요 정도였어요. 오케이? 그럼 4차함수에서도 얘기할게요. 오케이? 4차함수는 근데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수투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 그냥 제가 4차함수에서 골자가 되는 내용만 딱 뽑아서 바로 해드릴게요. 오케이? 4차함수는 일단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얘는 선 대칭이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말은 항상 선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선 대칭일 수도 있고 선 대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언제 선 대칭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언제 선 대칭이 되냐면 이때 선 대칭이 돼요. f'x의 변곡점 y좌표가 0일 때 얘는 선대칭이에요. 정확한 원리는 지금 설명 못 드려요. 정확한 원리를 알려면 적분을 배워야 돼요. 정확한 원리를 알려면 적분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원리는 지금 설명 못 드리고 변곡점 y좌표가 0이 되면 얘가 선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 4차 함수 미분하면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 변곡점이 있다니까. 변곡점 y좌표 0이 됐다는 건 변곡점을 근으로 가졌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잘 봐.
변곡점을 근으로 가지면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을 때 잘 보세요. 원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을 때 이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세 실근이 등차수를 이룰 수밖에 없겠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 세 실근이 등차수를 이룰 수밖에 없겠지. 맞아?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잘 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감소할 거 아니야. 얘는 플러스가 증가하잖아. 근데 얘가 증가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면적만큼 증가해요. 그 내용이 나중에 적분에서 배웁니다. 오케이? 그럼 얘 감소하잖아. 근데 이 면적만큼 감소해요. 오케이? 그런데 잘 봐봐. 얘가 지금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어때? 정확하게 동일하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했는데요. 얘가 증가한 양만큼 감소한다고. 다시 이렇게. 오케이? 저게 넓이가 왜 저 증가한 양이 그건지는 설명하려면 적분까지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설명 못 한다고. 알겠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됐어? 그래서 언제만 선택식이 될 수 있다. 얘 도함수인 3차 함수. 걔 변곡점 y좌표는 다시 말해서 변곡점을 근으로 가질 때. 그럴 때만 얘는 선대칭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 아니면 선대칭이 다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드라마틱한 특성은 없다는 거야. 3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이잖아. 근데 3차 함수는 4차 함수는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 내기도 까다롭고요. 드라마틱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4차 함수는 개형 분류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4차 함수는 개형 분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개형 분류하는 기준은 뭐야? 개형 분류하는 기준은 도함수 근의 개수에 따라요. 오케이? 3차 함수 도함수의 근 개수 따라 분류할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3차 함수가 근을 가질 수 있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한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이해해?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첫 번째는 한 개의 실근을 갑시다. 근데 이 한 개의 실근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삼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근을 하나 가지는데 그 하나가 1중근일 수도 있고 그 하나가 3중근일 수도 있다고. 그건 모르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눠. 그러면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되거나 오케이? 또는 3차 함수 이런 모양도 돼.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하도 하나의 실근 두 번 가지는 거야. 어쨌든 지금 그냥 이렇게 그릴게. 이해했어? 그럼 어쨌든 간에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감 잡아? 오케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는 거고 잘 봐.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마치 몇 차 함수처럼 그려지냐면 2차 함수처럼 그려지는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접으면 딱 포개지잖아. 근데 얘는 접어도 포개지지가 않아요. 오케이? 딱 봐도 선대칭 아니라는 거 느끼시잖아. 얘는 틀려. 3중근일 때는 요렇게 될 때거든? 맞아? 저기가 저 3차 함수의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거든. 맞아? 변곡점 y좌표 0이 된 순간이란 말이야. 이제 어떻게 되냐고.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2차 함수처럼 보여요. 완벽하게 2차 함수처럼 보여요. 근데 2차 함수보다 조금 더 샤프해요. 왜냐면 4차는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돼? 오케이? 요런 개형이 일단 첫 번째. 됐어? 근데 얘네 둘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드라마상 성질이 없으니까. 두 번째부터 자주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처음 공부할 때는. 오케이? 바로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입니다. 근데 여러분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개형은 딱
두 가지 개형밖에 없어요. 이 개형 중에서 아니, 개형 자체는 하나고 x축이 극대에 오거나 극소에 오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었던 거 기억나니?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x축이 이렇게 오거나 둘 중 하나야. 이렇게 왔다고 치자고. 오케이? 그럼 잘 봐.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됐다가 잠깐 0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가시고 맞아? 감소하다가요 증가하는데요 잠깐 멈췄다가요 다시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이 점 무슨 점일까요? 변곡점이겠죠. fx 입장에서 변곡점이에요. f'x의 극점이니까. 이해돼? 그 여기서 비율관계도 그냥 바로 써버릴게. 잘 봐. 요렇게 만약에 x축이 오게 되냐면 얘는 몇 중근이겠어? 3중근이잖아. 내가 저번에 그 근 뚫고 들어가는 거 얘기했었지. 그냥 싸가지 없게 들어가면 1중근이고 맞아? 뚫고 들어가는데 잠깐 멈췄다가 들어가잖아. 맞아? 그럼 3중근이라고. 그럼 얘는 1중근이야. 이해돼? 그러면 4개 다 나온 거지. 4차 함수는 최대 4개밖에 못 나와요.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해서 4개 다 나온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비유관계가 있냐면 이런 비유관계가 있어. 여기 극소 있잖아. 극소. 그지? 극소되는 점 우리 쫙 잡고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율을 재면은 딱 이렇게요. 1중근 3중근이니까 1대 3이야. 뭐라고? 1중근 3중근이니까 몇 대 몇이라고? 1대 3.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1대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비용을 가집니다. 야, 쓸 필요 없어. 내가 걔한테 다 써놨어. 걔한테 다 써놨어. 내가 걔한테 준 거 있잖아, 여러분. 다 써놨어. 거기서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럼 세 번째가 서로 다른 세실근인 때 이때도 이제 좀 자주 나옵니다. 얘는 별 하나.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될 때는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이 비대칭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변곡점이 근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돼? 그럼 선대칭성이 없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면적만큼 올라오고 이 면적만큼 내려가는 거라니까. 맞아? 그럼 잘 봐. 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잘 봐. 감소하다가 증가하고요. 감소하는데 살짝만 감소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면 얘가 증가한 면적이 훨씬 더 크다는 거 보이시잖아. 그러니까 얘는 감소를 좀만 더 감소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W자 모양이 그려지긴 하는데 비대칭적인 W자 모양이 그려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도함수의 근이 등차 수열이 아니면은 이렇게 비대칭적인 3차함수 그려집니다. 얘가 오케이야?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떠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거야. 변곡점이 근이 돼버린 거야. 오케이? 변곡점이 근이 돼버렸을 때는 요렇게 돼버리고 맞아? 이 면적과 이 면적 똑같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런 대칭 W자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비관계가 딱 하나가 있는데 요거예요. 요렇게 갔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랑 이렇게의 비관계가 있습니다. 3차 함수에서 변곡 접선 거였을 때야.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접선이 아니라 변곡점 지나는 직선 거였을 때, 그렇지? 그 다음 이게 변곡점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때가 1대1이었지. 그때 접선 거일 때 1대1이었지. 3차 함수에서 반대야 4차 함수는. 얘는 이게 접선 거진 거거든. 오케이? 접선 거였을 때 요 비율과 요 비율이 1대 루트 2예요. 3차 함수는 1대 루트 3이었잖아. 맞아? 기억나냐? 기억 안 나지? 다 까쳐먹었지. 이 새끼들. 다 까먹었지. 솔직히 말해. 다 까먹었지. 고개 끄덕여 자연스럽게 까먹었지. 기억나?
확실해? 오케이. 알았어. 4차 함수는 1대 루트 2가 돼요. 여기는. 오케이? 자, 이거는요. 내가 수년 동안 가르쳐 봤는데 있잖아. 수년 동안 수투를 강의를 해봤잖아, 내가. 수년 동안 수투를 강의를 해왔는데 한 번 알려주고 제대로 써먹는 놈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케이? 계속 문제 풀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 비유항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럴 때 비유항이 이렇게 쓰는 거야.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계속 연습하세요. 그거밖에 답 없습니다.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그거 연습하러 갈게요. 그 4차 함수 비유관계는 그래서 따로 지금 제가 안 적은 거예요. 원래 4차 함수 비유관계가 더 많아. 이거 말고도 알아야 될 게 더 많거든. 휘어진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 제가 개연서 다 써놨어요. 개연서 다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지금은 4차 함수 개형 분류만 머릿속에 다 대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4차 함수 개형 분류를 직접 손으로 좀 해보죠. 제발 부탁이다. 알겠니? 가보자. 몇 쪽이냐면 유형 15번 71쪽. 유형 15번이거든. 자, 62번 문제 읽어볼게. 자, 62번 문제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중 함수 fx는 4차 함수인데 x4승 더하기 4x 3승 마이너스 ax 4ax 제곱인데 얘가 무슨 값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했죠. 그럼 잘 생각해봐. 야야야 방금 4차 함수 개형 분류했잖아. 요렇게 되거나 W자였지. 그럼 극대값 갖는 건 언제밖에 없어. W자 될 때만 극대값 같지. 내 말 맞아? 그럼 W자 되려면 얘 도함수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미분하면은 f'x가 4x 3승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8ax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걸 4x로 묶어버리면 4x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8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니 안 그렇니? 8a가 아니지 2a지. 됐어?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몇 개 실근?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일단 0은 일단 확보된 거 아니야? 0은 이미 확보된 거잖아. 맞아 아니야? 0은 확보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2개씩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가 일단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판별 써보시면 판별식 9 더하기 8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가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됐어? 그럼 62번에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밖에 없지 않니? 됐니 안 됐니? 됐니? 그 다음에 65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보시면 함수 fx는 마이너스 3x 4승 마이너스 8x 3승 플러스 뭐 6에 이거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극소값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봐봐. 이거는 지금 최고차항에서 양수야 음수야? 최고차항에서가 음수지. 맞아? 그럼 이건 아까랑 반대야. 그러니까 얘는 W자가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는 W자가 되면 극소값을 가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W자가 되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도함수가. 맞아? 그러면 그렇지 않게끔 만들면 되니까 f 프라임스 먼저 계산해 볼게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2x 3승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x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거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얘 일단 어차피 근볼 거니까 근볼 거니까 양변 마이너스 12로 나눠. 그럼 x 3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더하기 a 요거가 서로 다른 세개 식은 안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야.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일단 요거 3차식인 게 인수분해가 되냐? A에다 딱 1 넣으면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1로 조리제법을 일단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됐어?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안 가지게 하려면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그냥 근을 안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면 되잖아. 맞아? 첫 번째는 얘 판별식 9 더하기 4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야. 이해하니? 그래서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또는 여기서 이미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뭘 근으로 가지면 되겠어? 1을 근으로 가지면 되겠지. 그럼 중근 생기는 거니까 서로 다 세시면 안 되잖아 절대로. 맞아? 그럼 1 근으로 쓰시면 4-a가 0 되면 돼. 그래서 a가 얼마면 돼? a가 4면 돼. 이렇게. 이해됐니? 됐니 안 됐니? 그래서 a가 4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면 걔가 극소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4차 함수 개형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제 최대 최소한 방식 부등식 넘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